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측방유동, 연약지반의 측방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약지반의 측방유동은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되나요? 문제점 유형이죠. 즉, 연약지반에서 어떤 측방유동, 연약지반에서의 측방유동이라는 건 문제점 유형으로 풀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구조물별에서 얘기하면 성토 집안에서는 성토 집안의 치마와 융기, 그 다음에요. 굴착도 있을 수 있죠. 굴착에서 일단은 측방 유동이라는 게 기본 조건은 뭐죠? 편지하 상태죠. 한쪽은 하중이 무겁고 한쪽은 하중이 가볍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연약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지하 조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마기. 예를 들면은 마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옹벽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굴착에 대해서 가시설 흙마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요, 항만, 또는 교대 뒤치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구조물의 편기 또는 연동 치마, 뭐 여러 가지 낙교,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연동 치마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원인에 대한 부분과 대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검토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토 방법은 뭐가 있죠? 거기 이제 결국 이 내용이 측방유동이 역학적이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역학적인 문제예요. 역학이라는 것은 뭐하고의 함수죠? 즉 예를 들자면 응력이나 변형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게 역학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역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역학적인 거동 모식도를 그린다면 결국은 응력과 변형률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역학이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건 응력과 변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검토는 역학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응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한다? 작용력과 저항력의 관계. 작용력과 저항력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율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저항력 나누기 작용력, 작용력분의 저항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푼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측방유동 판정지수하고 판정값이죠. 자, 그 다음에 변형률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수직에 대한 치마량보다는 더 중요한 게 수평 방향에 대한 그 변동량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동량과 치마량, 즉 이동량과 치마량의 치마량을 본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동량이 1에 2cm 이상 지나가면은 측방運동이 난다고 본다는 거죠. 쿠리아라법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거예요? 활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펠레니우스법이나 비숍법이나 같은 자, 우리 이제 절편법 있죠. 절편법. 그런 부분에서 사면활동 안전율.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판정값은 교대가 있으면 교대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요. 집안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층이죠. 지지층, 연약층, 그 다음에 위에 성토층. 그럼 성토층에 하중이 작용하죠. 하중이 작용한다. 작용력은 얼마요? 감마 T에다가 높이 H죠. 예.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고요. 저항력은 여기 이제 아무래도 연약 지반. 우리가 이제 보통 전단 강도로 타워 F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라고 할 때, 우리 파이 값이 0에 가깝죠.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전단 강도를 뭘 본다? 비배수 점착력으로 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F 값은 어떻게 한다? 생긴 게 F라고 했는데 이 F가 꼭 안전율의 세이프티 팩터의 F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항력 나누기 작용력. 자, 그러면 저항력은 CU, 작용력은 감마 T, H, 여기다 하나 D를 곱해요. D는 여기 이제 두께. 자, 그럼 이게 커야지 안전할까요? 작아야지 안전할까요? 커야죠. 안전율이니까. 그래서 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0.04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했죠. 안전율 같으니까 위가 저항력, 밑이 작용력, 그리고 F니까 포다, 포. 이렇게 이제 외운다고 했죠.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을 보겠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한다? 위에서 검토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작용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요, 저항력을 증대시키거나. 그래서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건 뭐죠? 성토층의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건요, 연약층의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한다. 즉, 내용을 보시면 위에서 검토가 나왔으면 검토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작용력을 감소한다, 저항력을 증대한다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작용력을 감소하면 성토 하중을 감소한다 해서 예를 들면 경량 성토, 준공 구조물 이런 것들이고요. 저항력을 증대한다면 어떻는 거죠? 말뚝을 설치하거나 또는요 그라우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문헌 대응검에서 문제점, 원인, 검토, 뭐 대책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물론 원인은 작용력이 증가되거나 저항력이 감소될 때 생길 거예요. 현재 상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논리적인 답안 또는 경험적인 답안, 경험화된 답안이에요. 자, 논리적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검토를 가지고 검토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대책을 얘기했다. 즉, 검토에서는 작용력과 저항력의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대책에서는 작용력을 감소시키거나 저항력을 증대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논리적인 답안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험화된 답안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기술사라는 부분은 명쾌한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공법의 제한과 그 제한 사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명쾌한가요? 무슨 공법을 제한하는데 그 제한 사유 이걸 어떻게 해요? 경험화해서 사례화해서 공공 무슨 현장의 경우 경험화해서 사례화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답안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보실 때 논리화돼 있고 경험화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뭘 제안을 할 거냐면 성토 지진 말뚝을 제안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또 다시 그리면 이 교대가 있고요. 말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층, 연약층, 선턱 연약층, 성토층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말뚝을 이제 교대에서 박아왔는데 항타를 해왔는데 연약층까지 말뚝을 항타를 합니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말뚝을 연장선상에서 쓰니까 시공성이 좋죠. 그 팀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하니까요. 그 위에다 뭘 까냐면요. 토목섬유를 깝니다. 토목섬유를 까면 이 두 개가 어떤 부분이냐면 기성공법이에요. 말뚝도 기성, 토목섬유도 기성이니까 시공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면 경제적인가요? 시공속도도 빠르고 공기도 단축이 되고 경제적이다. 그라우팅 비용도 안 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할 때는 당초에는 뭘 한다? 여기 이제 대면에서 그라우팅을 한다. 그라우팅 공법을 썼다 하는 거고요. 변경에서는 뭐예요? 항타 플러스 그 말뚝에다가 그 다음에 섬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성 비교를 할 수 있죠. 물론 얘가 날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에 보시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응력과 변형을 보겠습니다. 응력 같은 경우에는 응력이 감소된다. 변형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저감된다 하는 거예요. 변형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요? 아칭 이펙트. 아칭 이펙트 때문에 하중에 응력 전이가 생겨서 하중이 적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이 정도로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변형이. 그러니까 변형을 적게 하는 아칭 이펙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요, 응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예요? 캣빔 효과를 통해서 이 위에서 응력을 지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대제목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캣빔 효과를 이용한 무슨 공법의 제한과 제한 사유 가로치고 공공 무슨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사 같나요? 아칭 이펙트를 이용한 무슨 공법의 적용 및 제한 사유 공공 무슨 현장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사에서는 굉장히 쉬운 원칙이 있어요. 본인 답안이 기사 답안 같은가요? 기술사 답안 같은가요? 기술사 답안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아니, 검토를 얘기했으면 검토 결과에 따라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 순서. 그 다음에요, 경험화돼야 된다. 이게 기사 답안처럼 이론만 잔뜩 쓴다고 붙여주지는 않거든요.
경험화되고 실무에서의 어떤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견이나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냥 나 해봤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측방 유동에 대해서 성토 지진 말뚝만 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책공법이 한두 개예요. 예를 들자면 EPS를 해서 경량 성토를 해서 공기 단축을 했다. 예, 아니면요. 다른 방법도 있죠. 뭐 그라우팅하고 말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서 준공 구조를 하는 것도 괜찮네요. 준공 구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아니면 계측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계측.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례화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개선 사례, 어떤 검토 사례. 그래서 그냥 나 한번 단순히 해봤어가 아니라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가급적이면 교수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례, 아주 차별화된 아이템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부터가 기술사의 첫걸음이죠. 따라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창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기술사 답안은 논리적이고 명쾌하고 이론에 치우치지 않은 경험화된 답안일수록 좋습니다. 경험화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경험을 많이 녹인 답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